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르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2012년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교회가 이걸 해야 된다. 2012년 이후로 모든 나라에 적용시켜서 각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서 그 국가의 단위 국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있는 역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주어진 것이 국가에서 정체성입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그 내용 사건 하나하나는 성경에 결코 있을 수 없으나 우리가 이것을 전 국가, 전 모든 나라에 세계 모든 나라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성경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역사 정체성의 기준을 2500년 이스라엘의 방랑기 BC 6세기부터 시작해서 AD 20이죠. 20세기 AD 그냥 1945년 이스라엘의 독립 그까지 2500년을 보는 그것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나라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가능한 거예요. 뭐 종교 이런 관계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거는 종교에 제한되어져서 기독교에서만 하는 거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AD, 그러니까 2500년의 이스라엘의 방랑기 속에 그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그 때가 바로 이스라엘 방랑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BC 6세기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BC 6세기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 제국은 BC 8세기입니다. BC 8세기.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이 2500년에 비하면은 200년 전쯤에 로마라고 하는 이태리에서 자그마한 도시국가가 형성되어질 때부터 해서 로마 제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바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국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뒤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져서 그야말로 확실한, 그때부터는 뭐 분명한 이스라엘 방랑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1096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국가 형태를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점에 로마 교황청에서 다시 한번 완전히 붕괴되는, 그래서 전 세계로 지금의 1945년 되기 전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00년 단위, 500년 단위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다시 또 1000년 단위에 나는 1096년, 그리고 1096년에서 1000년 단위가 되어지는 1945년. 이렇게 우리가 2500년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의 2500년의 방랑기를 여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영향이 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를 두고 그거는 성경 읽는 사람만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모든 나라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에서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근거를 하고 있고, 그것을 2012년에 이야기를 한다 할 때 모델 국가라는 것이 또 등장이 됩니다. 모델 국가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 자체가 모델 국가다. 그러므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각 나라 각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하나의 모델 국가로서 그게 적용이 가능하는구나, 그럼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 징검다리에 돌이 하나 엮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각 국가마다 적용하는 데에 이스라엘이 2500년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기준해서 각 국가의 역사를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역사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체성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델로서 역사를 살펴가는데 적어도 10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100년 단위로 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는 2019년 현재로 봐가지고 100년 전에 있었던 1919년 3.1운동이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국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에 이것을 조명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나타내는가 하고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사건이다. 그리고 3.1운동에 세 가지의 어떤 구조가 있다. 세 가지, 3.1운동 되는 세 가지 구조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3.1운동에서 3.1운동이 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교회의 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한글이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요소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사람이 활동을 해야 그 운동이 일어나는 건데, 사건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것은 바로 여자들의 등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2500년의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스라엘 방랑기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내용에도 이 세 구성 요소,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구성 요소의 연결점이 그대로 있는 거죠. 교회,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고 하는 표현이 그때 시작되는 거로,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 형성은 구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오래됐지만 신약 자체가 그때 형성될 수 있는 요소, 또 이스라엘이 2500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형성됐기 때문에 또한 대한민국의 한글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힘을 발휘하는, 3.1운동을 일으키는 데에 한글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었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한글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고받은 시대에 바로 성경이 아주 긴요하게 절대적으로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한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연결되는 데는요, 이거는 아주 그 당시에 그 글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달되기 힘든 때지만은 성경을 전달하는 이런
어떤 그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틀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구조가 비슷한 구조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데에는 또 동정녀 마리아로 인해서 잉태되는 이 사건은 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 구약 전체의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에는 남자 위주로 가는데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쓰던 그런 내용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리고 활용하지 그저 나타내지 않았던 여자의 어떤 위치에서 잉태라고 하는 정말 참 기상천외한 인간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요 뭐 어떤 디자인하거나 이거 누가 이런 그 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절대 어느 누구도 여기 접근이 불가능한 그 내용의 자리에서 여자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3.1운동에 여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고 교회의 어떤 활동이 있었고 또 성경이 보급되어 가면서 여자들이 글을 읽게 되는 여자들이 글을 읽으면서 국가에 대한 이 기능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있다. 특별히 뭐 참 고관대장이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대부라 그러죠. 사대부 집안에 참 그 집안이 넉넉하고 또 그 여러 가지가 규모가 있는 그 당시에 1919년 당시에 참 집안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여기 여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의식이죠, 의식. 뭔가가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뭔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대부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집안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게 얼명이 가지고 밖에서 돌아가는 이런 내용의 참여 자체에 대해서 사회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참여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주로 어떤 여자들이 이런 데에 관계되느냐,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을 근하는 건서라고 하죠. 건서. 글은 읽을 수 있고 또 활동이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책을 전달하는 건서가들이 여자들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학교에 다니는 여자들, 그 학교에 다니는 여자들이 사대부에 있는 여자들이 아니고 대부분이 참 가난해가지고 돌보지 않는 길거리 있는 돌아다니는 뭐 고아 같은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학교를 형성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스크랜턴 선교사라고 미국 선교사가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죠. 여자들, 남자들이 모이는 것은 또 학교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보성여전인가 이화보전인가 그 처음에는 그 학교가 보통 전문학교인가 이래 되었고 그 전에는 그 이름이 달랐죠. 뭐 이화라든가 하여튼 이름이 그런 걸 해갖고 스크랜턴이 그 학교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출입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인데 전부 다 그 고아들 중에서도 좀 그 생활이 난잡한 사회에서 지탄받는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지금 학교 전통에서 그 학교에서는 지금 처음 학생들로서 전통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문이 이어지는 어떤 학교의 전통이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데는 바로 3.1운동을 참여했던
주축이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활동이 3.1운동에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근데 3.1운동을 통해서 100년이 지난 지금에 다른 거는요, 거의 다 그 어떤 3.1운동에 연결해서 그 이력들이, 활동들이 다 끊어졌는데, 여자들의 활동은 3.1운동이 지난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전통이 사회의 활동을 하는 그 매결로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무슨 운동이야, 그 여자들 지금도 그 JTBC에서 이렇게 하고 여자들 남성 이 성행위, 성추행 이거 방지 그래가지고 하는 운동 그 여전히 살아있는 또 그러고 남성 여성 간의 어떤 지위 문제, 여성 지위를 상승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는데 여성 인권에 대해서 또 항상 주장하는 그런 여성 운동은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던 영부인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이희호 여사 별세가 어저께인가 월요일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됐어요. 근데 이 여사 별세가 됐는데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의 이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 교인이라고 장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래 오늘 아침 좀 제가 무거운 것은 장로인데 분명히 소천이란 말 얼마나 쓸 수 있고 한데 저는 그것을 차마 입에 나타내지 못하게는 좀 주저되는 그것이 내가 이런 자세를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목사로서요. 뭐 소천이라 하면 되는데 소천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참 주저되는 그것을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말을 내라도 뭔가 이야기를 해놔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좀 있는데 김대중 씨와 관계 때문에 그래요. 물론 김대중 씨니까 또 김대중 관계 되니까 이호 여사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이화보전 시대 때 이화보전인가 맞나 이화보전인가 하여튼 대한민국이 97세로 지금 별세했어요. 그럼 했는데 97세 같으면 벌써부터 3.1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 학교를 다닌 것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다닐 때는 이미 전통적으로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 이호 여사가 학교 다닐 때는 그 지역에서는요 그때는 이미 사대부 중에서 집안 자체가 튼튼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학교를 못 가는 거고 3.1운동하고 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사회적으로도 그 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여자가 그 학교를 다닌다. 이거는 이미 사회적으로요. 그거는 집안 자체가 소문이 팍 나는 거예요. 대단히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여자로서 남자가 재혼을 하는 그리고 아들이 둘 딸린 김대중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대에 가능한 일인가? 당시에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어떤 비교가 김대중은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학벌을 얼마나 따질 때. 더구나 이 일제시대 때 그 여성 전문학교를 나온, 전국에 걸쳐도 몇 명 안 되는,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지역에 있단 말이죠. 근데 아들이 둘 딸린 재혼한 남자에게 결혼한다.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제 알았다는 거예요, 어제. 별세했다. 그래서 이력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이 떡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도대체 이호 여사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이 있길래, 어떤 그 기능이 있길래, 아니, 대통령이라고 하는 김대중 씨가 그렇게 간첩 활동을 해도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묵묵히, 간첩 활동을 하면서 북한에 들락날락하고 돈을 그래 퍼주는데도 끝까지 남편을 지지하는 그 위치는 도대체 어떤 여자이길래 저는 그에 봤어요. 어제 그 뉴스가 듣기 전에 텔레비전 뉴스로 해서 남자 둘 딸린 김재정하고 전문학교 나온 그 여사가 결혼했다. 그래서 민주화라고 하는 이 내용, 그 지역사회의 영향은요 대단하죠. 김대중 되도록 만들고, 다시 말하면 5.18 사건을 일으키는 데에 고정간첩 1000명하고 김대중 수하에 또한 1400명, 그 사람을 어떤 조정할 정도의 그 김대중의 그 어떤 정치적인, 북한하고 연결되었던 그 정치적인 영향에 그게 되도록 하는 데는 이호 여사의 그 위치가요,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분명한 그 받침이 있는 거예요. 뒷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김대중에게서 혼자서는요, 그런 배경이 나올 수가 없는, 지역 전체에서 지지도가 그렇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런 그 의문을 왜 이래 하게 되느냐, 그냥 뭐, 이호 여사 혼자서, 그냥 남편 따라서 뭐 하니까 되겠지 하고 그냥 볼 수도 있는 건데, 평소에도 어제 소문을 듣기 전만 해도, 뉴스에 나오는 그 내용을 듣기 전에, 그때 어제는 딱 맞은 거고, 아, 그렇겠구나 하는 것이 어제는 탁 맞았는데, 그 전에만 해도 내 나름대로, 이상하다. 북한에 방북할 때, 그때는 참 너무 내용도 모르는 여자로서 참 뭣도 모르고 함부로 남편 따라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올라가서 조문객하고 또 혼자서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도 북한에 여러 번 차례 올라가고 또 지역에서 남편이 죽고 난 뒤도 지역에 나름대로의 힘을 가지고 어떤 남편 뒷바라지를, 정치적인 뒷바라지를 한다 하는 그런 쪽에만 바랐는데, 의문을 가진 내용은 우연한 거예요, 그것도. 심재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죠. 심재철 자유한국당 그 의원이 유시민 씨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그 글자, 누가 참 밀고를 했느냐, 그 학생운동에 대해서, 누가 밀고를 해갖고 막 파탄이 이렇게 됐냐 하고 하는 내용이 주고받는 그 내용에 심재철이가 말하는 내용,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학생운동을 일으켜서 경찰에 들어갔는데, 경찰에서 왔는데, 이 어떤 자기가 내용을, 진행을 하는 내용을 볼 때, 학생운동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대중 내란 사건하고 연결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표현이 그런 거예요, 심재철 씨가. 그래서 나도 왜 그러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럼 김대중이가 이 감옥에 들어왔느냐, 어떻게 해서 왔느냐 하고 이제 배경 설명을 좀 하는데, 그 사람이 아는 바는 그런 거예요. 표현한 바는.
부인 이호 여사하고 장남 아들이 그 아버지하고 김대중하고 이 어떤 정권 다툼, 그죠? 나라를 전복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위치를 가질 그걸 하다가 아버지를 오히려 몰아내고 이호 여사하고 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호 여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대중 내란 사건으로 됐다라는 말을요 심재철이가 하더라고요. 왜 학생 사건으로 구속됐는데 그 사건에 자기들이 연루된 걸 또 보니까 김대중 내란 사건하고 연루돼 있더라.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 하면서 하는 내용이 그런 배경의 내용을 자기가 아는 대로 설명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거는 틀림없이 그러면 내란 사건이다 라고 했고 그걸 바로 그것이 1980년도에 5.18 강주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전에 김대중이가 가만히 있던 김대중이가 5.18 사건하고 차단되어지는 미리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미리. 그래서 5.18 사건하고는 김대중 이름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김대중이가 정치활동을 대한민국에서 계속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는 바로 그 고리를 5.18 사건이 나는 그 고리를 끊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작당했던 5.18 그 1,400명 그 조직 그리고 또 1,000명의 고정간첩에 대한 조직 600명의 또 북한군에 대한 활동들 이런 조직은 이미 다 해놨으니까 그대로 뭐 진행되고 자기는 그냥 쏙 빠지고 있는 이라는 기가 막히는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제가 이제 받아들였는데 바로 어저께 그 텔레비전 나오는 그 어떻게 여인이 그렇게 그 명망 있는 여인이 아니 아예 둘 딸린 남자에게 그러고 참 학벌도 지지리도 못난 당신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결혼했을까 하는 것에 이 연결점을 할 때 저는 이 그 여성 운동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는 이 어떤 언저리 1919년부터 넘어오는 여성들의 그 사회 활동에 대한 이 언저리에서 계속되어지면서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지금의 대한민국 전체에서 여성운동이 계속되어 오는 어떤 기본적인 그 구조에는 이호 여사의 그 위치가 여전히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간첩활동도 내란 사건도 가능하게 된 내용도 이호 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그냥 제 혼자 남아두기에는 내 혼자만 생각해 두기에는 이거는 표현을 해줘야 돼. 교회가 목사로서 한 성도가 죽었다 그럴 적에 그 소천이라는 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소천이라는 말을 못하고 일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별세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소천되고 안 되고 참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준지 안 준지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여인은 거의 대부분이 분명히 안식을 줄 것은 저는 그걸 이야기는 있어요. 여인에게 안식 못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연결점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 근데 이것을 말 못하는 거로 그냥 꿍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뱉어야겠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에 분명한 것은 교회와 한글과 여자라고 요소가 있는데 마치 민주라고 하는 것에도 민주의 늪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5.18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참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것 자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이 역사를 국가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이걸 제외시키고 이거 없는 듯이 국가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자체는 이건 안 맞다. 30년 40년이 지나오는 5.18 사건이지만 여전히 현재적인 국가에서 정체성의 자체에서 이걸 뒤흔드는 그 씨름을 하고 있는 현재적인 요소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